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관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빨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 주말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연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마련됐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시달리기만 했던 한국 경제로서는 한숨 돌릴 여유도 좀 생긴 셈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죠. 미국은 추가 관세 폭탄은 유보하기로 했고,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거래 중단을 다시 거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전면전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무역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로가 마련된 게 아닌 만큼 현실은 좀 더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 회동에서 나온 결과와 거기서 주목할 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회담 결과, 뭐가 나름대로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의됐던 걸 보면 추가 관세를 물리는 걸 취소하겠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작년 이맘때부터 양쪽이 워낙 관세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운 게 많아 뭐가 취소되고 뭐가 안 된 건지 너무 복잡하시죠? 휴전이라는 것은 교전국이 서로 합의해서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지금까지 3차례 발동된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발동할 예정인 3,250억 달러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를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곧 재개될 미중 합의 결과에 따라서는 4차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지난 5월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신종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와 68개의 자회사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도 국가 안보에 민감한 제품을 제외한 범용 제품에 한해서만 수출 금지를 풀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휴전한 후에 그렇다고 기존에 싸우던 걸 다 물리는 건 아니고 가장 최근에 싸우는 것만 물리는 걸까요? 최근 싸우고 있고 앞으로 미중 무역 카드가 불발효됐을 경우 물리기로 되어 있었던 3,250억 달러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들부터 살펴보자면 전기기기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51%가 휴대전화고요. 일반 기계는 21% 정도 됐는데 그 중에 67%는 노트북입니다. 대부분 미국 가정생활의 필수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도 피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같이 맞붙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품목들은 가장 뒤로 놔두고 있었다가 지난 5월 초 뭔가 문제가 틀어지면서 이것까지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휴대폰 아이폰 이것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이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관세 묻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고 무역 합의가 제대로 됐을 경우 한 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무역 합의가 불발됐을 경우 스마트폰 경우에는 432억 달러, 노트북은 375억 달러를 수입하는데, 이 제품에도 수입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중국 공장이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게 되고 이뿐 아니라 판매망도 재편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고용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다시 관세를 물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안 물리고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60일 이상 무역 합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원래 잘 되어가는 듯 하다가 지난 5월 초에 한번 풀어주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도 중단하고 또 이런저런 관세를 무겁게 물리겠다고 미국이 나선 것은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다가 직접재산권과 관련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미국이 더 강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속사정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가 양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충돌하게 된 것이잖아요.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미국의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차례 합의안을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국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굴욕 외교라고 호된 비판을 듣고 나와서 무역 합의문을 20에서 30% 수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큰 폭의 수정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에서 무역 합의가 중단되었는데요. 문제는 중국 당내 기득권층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가 넘게 들어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미국 주장대로 폐기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 보조금을 삭감하면 당에 손발이 되어온 국유기업의 지배체제가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나 고용 유지, 경제의 지탱이 되었던 산업 육성 지원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입지가 약해져 이전만큼 강한 협상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역 합의를 이루더라도 목표치에 비해 낮은 수준,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약속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걸 중국이 양보를 하는 바람에 이번 협상이 잘 풀렸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번 협상이 잘 풀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12월 달에 중국이 미국에 약속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는데요. 그 약속보다 궁금한 건 이제 직접재산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양보를 했겠느냐 라고 하는 궁금함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 문제,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보조금 폐기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하게 중국이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와 같은 조치들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행정조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시각차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직 시각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휴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의 주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행정 금수 조치와 관련된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타협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벌이는 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꼭 좋은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일부 휴대폰 판매 업체들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이 만약 만들어지지 못하고 판매가 안 된다면 그 시장이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고요. 통신 장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4차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내 신발류 소비자 가격은 16%, 완구류는 8%, 의류는 5% 정도 상승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틈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졌는데 이걸 무역 협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세계 물동이 회복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도 안정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참 알다고로 모를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군요. 그래도 모쪼록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